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유흥가. 이곳에는 한국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1초면 꼬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유럽 미녀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발언에 친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곳 한국으로 당도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곳에서 그녀들은 다소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요즘에는 한국 남자가 인기 있다고? 야, 한국 남자는 단순해서 1초면 나한테 넘어올걸? 저는 폴란드에서 세무사로 근무 중인 도로타 안나라고 합니다. 폴란드에서 세무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을 돕는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전문직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덕분인지 저는 다소 건방지다고 생각될 정도로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저의 비위를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 좋은 조언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의 이러한 직업과는 이성을 만나는 연애관에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자를 만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고 이 남자 저 남자 쉽게 만나다가 실증나면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남자를 대하는 방식이나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 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죠. 어지간한 남자들은 대부분 저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왔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쪽으로 굉장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저와 같이 어딘가를 가게 된다면 무조건 남자들에게 애프터 신청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아직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들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 요즘 소원이 생겼잖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국 남자랑 사귀어 볼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꿈에서도 한국 남자랑 데이트하는 꿈을 꾼다니까. 도로타는 어쩌면 한국 남자들도 금방 꼬실 듯? 도로타, 우리 다 같이 한국 여행 갈래? 이 친구들은 평소에 남자에 대해서 쉽게 떠벌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었기에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남자랑 사귀고 싶다고 하니 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에 깊이 빠져서 그런 상상들을 해왔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실제와 구분도 하지 못하면 어쩌라는 거냐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의 생각과는 다른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남자는 단순해서 1초면 꼬실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했죠. 저도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원하니까, 게다가 저는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친구들보다 더 전문가니까 도움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실제로 제가 세무사로 근무하다가 일본 남자 고객을 상대하며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도 저로서는 너무나도 쉽게 꼬실 수 있었기에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한국도 일본과 아주 가까운 나라기도 했고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냐는 생각이 컸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죠. 우리가 도착한 밤에 본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려한 대도시의 모습 그 자체였거든요.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소 불안정한 치안이나 후진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우리의 편견이 모조리 부서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더구나 제가 놀랐던 점은 한국 공항과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에서 어떻게 이런 청결함을 유지하는지 놀라울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의 이러한 놀라움에 한술 더 떠서 제가 경기를 일으킬 만한 소리를 같이 여행을 온 친구한테 들었죠. 우리 폴란드의 자랑거리 크라쿠프시 알지? 왜 있잖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거기. 근데 우린 거기 잘 안 가지? 왜 안 갈까? 거기 악취가 정말 심하거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그 쓰레기들로 인한 악취로 몸살을 앓았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내가 거기 가봤거든. 완전히 달라진 거 있지? 특히 밤에 가면 아주 예술이야. 악취도 다 사라졌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인지 알아보니까 글쎄 한국 덕분이라는 거야. 한국의 환경산업기술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크라쿠프시에서 생기는 쓰레기들을 에너지 자원으로 바꿔서 밤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는 거지. 이게 말이나 돼. 우린 어쩌면 알게 모르게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도 몰라.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한 인연이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우린 일단 한국 남자를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훌쩍 넘기는 시간에 도착한 우리는 황급히 짐을 숙소에 풀고 외출 준비를 했죠. 사실 한국이 정말이지 매력적인 부분은 밤에도 여자들끼리 돌아다닐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은 한국이 휴전국가라는 이유로 치안이 별로일 테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늦은 시각에도 운영하는 식당이나 술집들이 즐비해 있었죠. 우리는 일단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사도 가능한 술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흥겨운 음악들이 흘러나왔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이곳에서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한국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성공했죠. 친구들에게는 저의 남자 꼬시기 기술들을 총망라하여 손쉽게 꼬신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워낙 배려심이 깊고 매너가 좋아서 어지간한 플러팅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더군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만나왔던 다른 유럽 국가들의 남자나 아시아 남자들과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처럼 인스턴트식 이성과의 만남이 주는 즐거움이 왜인지 모르게 식상했습니다. 분명히 한국 남자를 만나러 온 거였지만 막상 만나고 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싶어서 흥미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고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격 탓으로 돌리기엔 다른 부분들에서는 전혀 실증을 느끼거나 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약 그런 성격이었다면 세무사라는 직업도 하고 있지 못하겠죠. 아마도 제가 이런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너무 쉽다는 부분들 때문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을 꼬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을 때 실패한 적이 거의 없다 보니 남자들이 너무 쉬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을요. 한국 남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끔찍한 자만심이었다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 남자들에게서도 저는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야 배려든 호감이든 일단 저의 꼬임에 넘어오다 보니 쉽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첫날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버리고 나니까 다음날부터는 아예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도가 푹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친구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쉽고 쉽디 쉬운 한국 남자들을 만난 게 뭐 그리 좋은지 자기들끼리 아주 희희낙낙거리면서 난리를 피우더군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두고 혼자서 다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이대로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도 없는 한국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다가 이번 여행이 싱겁게 끝나버리면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여행할 만한 장소가 어디인지 이런저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 수년 동안 문화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관광객층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정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국의 맛집들에 대한 정보들이 유독 눈에 띄었죠. 불고기니 갈비니 된장찌개, 김치, 볶음밥 등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이 저의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 더럽지만 침샘이 고장났다고 생각할 만큼 침이 솟구쳐 나왔죠. 올커니 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저 혼자서 한국의 맛집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런 저를 더 이상 터치하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첫날부터 한국 남자들의 번호를 얻어내었고 이후의 만남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유분방하게 한국의 정취를 만끽하며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괴한 일일까요? 저라는 사람은 독특하다 못해서 유별난 사람인 것일까요?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너무나 즐거워서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식사하는 한국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매력적으로 말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멀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처럼 보였는데 안경을 끼고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심장이 떨리기까지 하더군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실컷 한국 남자는 너무 쉽다며 실증나서 친구들끼리 놀도록 내버려두고 혼자서 여행을 만끽하는 와중에 식당에서 이런 감정이 들다니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마도 이곳 식당에 오는 한국 남자분들은 여자를 만나러 온 목적이 아니라 다들 각자의 상황에서 식사하러 온 것이기에 오히려 더 강한 호감을 느껴지게 한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한들 저는 지금의 이런 저의 감정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한국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한국 남자의 모습은 무언가에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듯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일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한국 남자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도 성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는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한국 남자는 어제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보다는 나이대가 조금 더 있는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였죠. 그렇게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마무리 짓고 밖으로 나와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남자를 실증내서 호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상형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은 한국 여행 일정을 조금 변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취미나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의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식당에서 느꼈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깨달음이었기에 마음 한켠에서는 살짝 설레기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맛집 탐방을 멈추고 도서관과 서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빠듯한 세무사 일정을 하면서도 틈틈이 독서를 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한국의 도서관이나 서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교육과 배움에 진심인 나라라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교육열 때문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을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와서 술집이나 클럽을 드나들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이미지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도서관과 서점들이 즐비한 상황에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한국에는 각 시나 도마다 정부에서 담당하는 도서관이 별도로 존재할 정도로 서적 관리에 진심이었습니다. 어떠한 나라가 그 나라의 문자와 책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 알아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보자면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진국이 아닐 수 없겠더군요. 게다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서점이나 책방들도 많았는데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다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점 안에는 냉방과 온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서 책을 살피는 고객들이 전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해 놓았더라고요. 사실 폴란드에서는 책방이나 서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생각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서점을 직접 찾아가야 했는데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책은 직접 살펴보고 구매하는 그 맛이 있었죠. 그렇게 선택한 책이야말로 끝까지 읽게 되고 후회가 없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유독 가는 서점마다 제가 사고 싶었던 영어 서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역시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취급을 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점의 직원분에게 이야기해 보았고 그분이 해주신 말을 듣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책은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아마도 단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헌책방에 가보시면 원하는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해주셨죠. 헌책방이라니? 그건 또 무슨 서점이지? 라는 의문을 가진 저는 근처에 있다는 헌책방의 주소를 얻었고 이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헌책방에 도착한 저는 정말이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아니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 나라인 거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곳에는 책의 재질이 다를 정도의 오래된 책부터 시작해서 골동품이라고 여겨질 만큼 오래된 양피지로 된 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이라면 제가 찾는 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내 책을 찾아다녔죠. 드디어 그 책이 보였고 기쁜 마음으로 해당 책을 꺼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심상치 않은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빠른 손 하나가 순식간에 제가 찾던 그 책을 꺼냈죠. 저는 당황하여 그 손의 주인을 쳐다보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쳐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낯이 익은 사람이 서 있었죠. 바로 얼마 전 식당에서 보았던 그 매력적인 한국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역시나 당황을 하며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오더군요. 폴란드인이라 했더니 글쎄 이 남자가 폴란드 언어까지 구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한국이 교육의 나라이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나라라곤 하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도 폴란드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거의 보질 못했는데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일 때문에 폴란드에 몇 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폴란드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인 여자친구도 많이 만났겠네요. 다소 냉정한 말투로 그런 말을 해버리니 갑자기 분위기가 웃음바다로 변했죠.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아니 저에게는 두 번째였지만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남자는 그동안 제가 찾던 이상형의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동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때문에 친구들을 먼저 폴란드로 돌려보내고 저는 며칠 더 있다가 간다고 했죠. 하지만 친구들이 돌아간 지 며칠이 지나도 제가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저에게 걱정스럽게 연락을 취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 남자는 50대라고. 저의 그러한 말에 친구들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듯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폴란드로 돌아갔다가 1년 후 다시 한국으로 왔고 결혼했습니다. 저의 이상형 그 남자와 말이죠. 사업하는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온 에너지를 사업에만 몰두하였고 그 때문에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더군요. 육체적인 나이는 저보다 많을지 몰라도 저와는 그 누구보다 정신적으로 잘 맞는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운명 같은 저의 남편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하던 저였지만 최근 들어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그때 그 한 책방. 사실 식당에서 당신을 보고 쫓아간 거였어. 외국인 여자 혼자서 고깃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못해. 그런 모습이 귀엽더라고. 그런데 내가 좀 소심해서 곧바로 말은 하지 못하고 망설이다 보니 어느새 거기에 있더라고. 이런 맙소사. 이 남자 이거 꾼 아닐까요? 제가 작업 당한 거 맞죠?